내 집이라고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또 생활도 척박해지고요. 생활이 척박해지면은요,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15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천동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취합한 것들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풍수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이런 주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풍수적인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고 집을 선택을 할 때 가능한 한 피해야 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당연히 풍수가 안 좋은 집 피해야 되겠죠. 그건 말고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들 중에서도 어떤 주택이냐라고 한다면은 도심가에서 떨어져 있고 조금씩 이제 옆집이 비기 시작한 그런 동네 단독주택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떤 이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하신 그런 세대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가 하나가 끝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에만 머무르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평생 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선언을 해버리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 정도 되셨는데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은요, 절대 다 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사실 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소 30년 이상은 살게 되실 거기 때문에 30년 이상 이 주택에서 더 살게 됐을 때 문제는요, 이제 여기에 모든 재산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자산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요,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어떤 큰 호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빈집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또 새로운 주택을 선택을 할 때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새로운 곳을 갈 때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아파트로 몰리게 되고 주택은 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까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단독주택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전세와 월세 내는 집, 소위 말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냐라고 하시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입지의 집들, 원하는 그런 집들은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부동산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더욱더 집값이 떨어지고 어떤 사회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은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요, 거의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진짜 침몰한 그런 상황일 때이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가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산 이유 중에 90%가요, 투자용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자가를 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10% 미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현실 세상 자체를 좀 왜곡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가를 소유하게 됐을 때 그런 심적 안정감이 드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한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든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서 살기보다는 자가를 소유한 집주인으로서의 삶을 지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살아선 안 될 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최고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나의 소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영끌이라고 하죠. 진짜 우스개로 얘기했지만은 이거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나온 기사의 내용인데요. 지금 경매 시장이요. 202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경매에 나온 그 물건들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에 진짜 최대치고요. 2022년도보다 무려 2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채무 문제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빚을 못 갚고 대출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집이 경매에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서는 뭐 전세 월세 사지 말고 집 사라고 하면서 말이 안 맞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거와 그거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자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이자를 너무 진짜 턱 밑까지 차올 만큼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게가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만큼 그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죠. 사기는 사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90%는 안정감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 집 내 집 아니고 은행집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집이라고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또 생활도 척박해지고요. 생활이 척박해지면은요,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돈의 원리이면서도 또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하루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그래도 예민해지는 것처럼 이 가족 관계 역시나 돈이 원래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삐거덕거리게 되는 것은 참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뭐 물론 그 사이에서도 또 가족 간에 화합을 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연끌을 하지 마시고 내 수준 안에서 감당할 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서 집을 사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풍수에 대한 거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잠깐만 들어봐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오히려 더 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대상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의 법칙 그대로인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그냥 편향된 시선이라는 거고,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뒤틀려 있고 이것이 내 삶을 더 척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오늘은 풍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풍수든 부동산이든 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러한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족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안정된 그런 집을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집에 살아갈 그런 팔자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